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오후 3시 57분 방송입니다. 어제 이어서 연 이틀 방송입니다. 비트코인이 11일 뉴욕 시간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6월 회의 결과 FOMC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위험 회피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장중 6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현재는 6만 6천 달러를 찍고 6만 7천 달러에서 자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는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아니면 상승의 여지보다는 항상 하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직전 주봉을 깨는지 그 주봉을 깨게 되면 올라오고 있던 이평선이 일단 1차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한 번 더 깨지게 되면은 9천만 원대에서 지지가 이평선에서 받게 된다. 결국 이 가격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으로만 봤을 때 원화도 주봉을 깼고요. 주봉도 직전 주봉을 깼습니다. 이 얘기는 상승 흐름이 깨졌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무리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방준비 FOMC는요 13일 새벽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동안의 FOMC의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 화살표가 있었던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요 바로 FOMC가 있었던 그 기간대를 표기한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FOMC가 있었을 때는 다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바로 하락의 흐름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 흐름이 참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패턴은요. 비트코인이 이번 연준 회의 이후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FOMC가 있었던 때는요. 바로 이렇게 급락의 흐름을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반등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지는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유추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FOMC가 그동안에 지냈던 네 번째 패턴인데요. 우리가 방한기를 이번에 네 번째를 맞이하는 것처럼 만약 FOMC 직전의 흐름이 과거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FOMC가 끝나고 난 후에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 번째 반감기 또한 기존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상승 흐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만 해도 모두 네 번의 FOMC가 열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매번 비트코인은 동일한 사기 하락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번 패턴이 또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올해 남은 6개월 동안의 네 번의 패턴에서도 FOMC 직전의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측 후에는 또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패턴을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파월 연준의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연준 금리 결정이 결국 나오는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코멘트를 붙이자고 하면 저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페이크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 걸러내고 간다. 평소보다도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구나도 사실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더 주의를 갖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섣부르다. 왜냐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봉을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시간 봉, 1봉 이런 거 보면서 하락이나만 한다 논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봉을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봉은 상승봉입니다. 1년으로 보면 봉은 어떻습니까?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요. 상승을 했고요. 2024년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만들어진 이 봉에 여러분들이 지금 베팅을 한다면 뭡니까? 이 1년 봉이요. 남은 6개월 동안 윗꼬리가 이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1년 봉이 이미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이었다고 하면 저는 고점을 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봉인 1년 봉이 상승의 패턴을 논하고 있고
또한 6개월 봉 또한 보시다시피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짧은 우리의 반기마다 봉이 돌아서는 3개월 봉을 봤을 때 이 3개월 봉의 위치가 이제 6월 12일 기준으로 7월 1일 날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봉의 시작은 7월 1일인데요. 이 7월 1일의 종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흐름을 익힌 상태에서 제 영상을 보셔야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월 1일이 왜 중요하냐?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이 ING 봉인 3개월 봉의 종가의 위치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1번, 여기 나오는 2번, 여기 나오는 3번 바로 2021년도에 만들어졌던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이 꺾였던 이 고점 부근 있죠. 이 부근에 저항대 라인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저항대보다 위치에서 종가가 끝나야 다음 7월 1일 이후에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가격이 어디냐 물어보면 그게 바로 64,000입니다. 64,000 이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저는 7월부터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 끝났다. 근데 64,000 위에서 언더에서 끝난다, 이상에서 끝난다. 저는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64,000 이상에서 그러면 끝났을 때 베스트가 뭐냐? 바로 이게 지금은 음봉이지만 양봉으로 턴을 하고 끝나면 정말 베스트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가자면 결국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 1차 지지선은 우리의 방어선이 뚫렸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이 나도 1차 방어선 끝났다고 해서 그 전쟁 패하는 거 아니죠. 2차, 3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평선들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1차 무너졌어요. 이제 2차 남았고요. 3차 남았고 4차 남았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3차와 4차를 보러 가는 거겠지만 이거를 보러 가는 거는 사실상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2차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밀리는 것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 밀리고 그 아래로 떨어진다? 그때는 제가 말했던 7월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64,000 언더로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하락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2차 방어선 강력하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악재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악재 중에 하나였던 게 우리가 줄기차게 봤었던 거죠. 바로 올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인아웃 흐름입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이 아웃 흐름,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정말 역대 최저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인플로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은 점차 사라지더니 이제 아예 없어지는 흐름까지 왔고요. 또 하나의 악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보 하나가 터졌죠. 바로 하마스와 유엔 휴전 결의안의 수용. 또한 하마스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의 그룹이 휴전 결의를 받아들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련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 악재가 걷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하락을 함에 있어서도 고래들의 시장가 매수 비율이 증가하는 것들을 배웠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락을 했지만 그들은 어떤 전략을 한다 했죠? 바로 무방향 베이시스 거래 전략을 한다 했어요. 베이시스 전략은 현물 ETF를 매수하면서 숏 포지션도 취하고 있는 것을 바로 비방향성 거래 베이시스 거래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략은 비트코인 ETF와 CMA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해칭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일방향적으로 현물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왜 현물 비트코인을 이 가격에 샀음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3달 동안의 기간 조정 동안 끊임없이 개미털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지금 거의 3달 넘게 같은 구간에서 위아래로만 계속 털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상승으로 딱 누르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3달간 박스권 안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뭐라 했습니까? 바로 1억 돌파. 이거 돌파하고 사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 지금 내가 사고 싶다. 적은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9천만 원대에서 이평선 올라오는 거 보고 타는 게 그나마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횡보 구간이 무서운 게 알트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패 위험성이 높은 알트, 왜냐면 바이낸스 오늘 상패 목록 또 떴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상패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알트는 장기 투자할 거 절대 아니다. 왜죠? 초기 제도권화에 들어가는 시장의 95%는요,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지언정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기반해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성 투자 그리고 알트가 갖고 있는 특수성,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률을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만큼 하이 리턴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때가 온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방법도 오늘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결국 이렇게 3개월 동안요. 기간 조정 동안 끊임없이 개미를 털면서 정말 개미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세력들은 모든 개미를 태우고 갈 의무도 없고요. 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탈탈 털고 끝까지 안 털리는 극소수의 개미들만 들고 갑니다. 결국 그들은 싸게 매집하고 저렴하게 끌어올려서요.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요, 그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시총이 높고요,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최고의 이익을 따기 위해선 결국 알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훨씬 적은 돈으로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계속 흔들 겁니다. 그들이 수익이 날 때까지요. 결국 우리는 오늘 13일 새벽 3시 봐야 합니다. 증시가 급변할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역사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다시 반등을 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과거는 그랬습니다. 급락 후에 FOMC가 끝나고 다시 급등하는 흐름. 이 흐름이 과연 계속적으로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2차 지지선을 보러 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선까지 장은 버틴다.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던 그 한 해는 건들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자본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되는 정보, 바로 디지털 자산을 극찬한 중국 공상은행이 BTC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중국 공상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세계 은행 중에서 시가총액 3위의 은행이면서 자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아니, 거의 국영은행급인 정말 세계 3위 은행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감히 그들의 코멘트를 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고유의 수학적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금과 유사한 희소성을 유지한 만큼 화폐로서의 지위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굳어졌다고 서술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미 제도권화에 들어온 이 시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월 평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코인들이 있을지언정 결국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파동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5파, 불규칙 파동 중에 한 파동이라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4파, 추세 안에서만 갇혀져 있다면 큰 무리 없이 저는 갈 것이라 보고 있고, 제가 그려드린 작도로 보면 사실 저는 2차 지지선까지는 가는 게 개미들을 가장 털고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 16년, 20년 그리고 2024년 과연 우리는 반감기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그 시점에서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주봉상 무너지는 코인들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다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해당을 하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중에 90% 이상은 다 한번 물갈이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아실 거예요. 2017년도 코인과 2024년도의 코인 중 대부분은 거의 50% 이상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 그겁니다. 과연 이 물갈이를 털기 전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코인을 한 번도 털고 없앨 것인가? 이라는 문제가 납니까? 한 번도 털지 않고 없앨 것이라는 문제는 누구도 모르는 문제인 거죠. 잘 알다시피 이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공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패를 하든 유의 기간을 주든 이제는 날짜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은 그들이 탈출을 하든 펌핑을 하든 그 시간은 그래도 한 번씩은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점으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 이후로 급변하는 장이 나올지 이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지선이 무너진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손절이 애매하거나 할 때는 50%의 손절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명의 개미 중에 50명의 개미가 털려나갔고요. 이제 극소수만이
1%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미가 될지 그런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2012년, 16년, 20년, 24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과연 몇 분이 희로애락을 겪을지 참 궁금해지는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입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하단 댓글 통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